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달타장님이 오늘 더마카 나오나요? 하셨는데 나왔습니다. 팬 많아요. 네, 저 어제도 잠깐 나왔었는데 문 닫으러 나왔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이비 요즘에 너무 일에 집중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오프닝할 때 말 더듬은 거 아니냐.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다한 기력 소진으로 인한 주의력 장애. 자가 진단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기운이 빠지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력 보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포셀럽님이 멋진 촌철님들 일찍 나와 계시네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민주주의의 주역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 100% 동감합니다. 역풍이다님은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요즘 인사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어제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잘 봐야 된다. 네.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적시될지 봐야 하고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적시가 된다면 여당이 이탈할 거고 탄핵은 14일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란 수괴로 적시가 됐다고 한다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느긋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천천히 처벌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범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급을 다투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신병 확보는 필수 중에 필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수순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한다면 뭐가 되느냐? 유고냐 사고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이제 딱딱한 법률 문제로 들어가서 뭐 하겠지만 권위 상태는 말 그대로 장기간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니까 논외로 치고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고가 되느냐? 근데 또 사고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마 정치권에서 이거를 가지고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해버리면 이것이 그 유고냐 사고냐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혼미한 전국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혼란상을 연출할 바에는 확실하게 탄핵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다수의 국민들의 판단이 이거다. 진리는 항상 심플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 김용태 의원이었나요? 자체 탄핵안이 아니죠. 자체 특검안도 좀 발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지난주처럼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안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참석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당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워낙 질타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여당이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를 한다면 무기명 투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이비타임 이제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매일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개인적으로 시선 집중한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말 두 마디를 골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풍선 도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분장검사를 마쳤고 훈련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의 동시다발 테러일 수도 있고 북한이 사주한 누군가일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한 퇴적은이나 공포탄, 방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처음으로 해보자. 네, 다음 두 번째 마디의 말 들어보시죠.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당시에는 뭐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네, 네, 이 말들을 고른 이유는요? 저 두 마디에 군인을 둘러싼 현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단초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말은 군인을 둘러싼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인은 주적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언제든 출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북한을 앞세워 출동을 명하면 군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해서도 안 되겠죠. 주적이 도발하고 있다는데 확인부터 해보고요.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바로 이게 군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군인 입장에서 위헌 위법적 쿠데타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출동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현장에 도착하면 출동 이유가 북한의 도발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위헌 위법적 명령에 대한 저항의 개시도 바로 이 공간, 이 시점에서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의 얘기입니다. 이런 이론상의 얘기를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내려면 불의에 맞서는 용기,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지만 이것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김현태 단장의 두 번째 말이라고 보는데요. 위헌 위법적 명령에 저항하려면 그 명령이 불법 부당한 것임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계엄에 대한 그리고 계엄법에 대한 기초 지식입니다. 범위를 넓히면 형법상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계엄법에 의거해서 볼 때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초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이걸 몰랐고 대원들도 몰랐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여기에 뭔가 하나의 화근이 있다. 이 점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조금만 더 풀어주실까요? 자, 골수에 박힌 주적, 북한에 대한 인식. 반면에 희박하다 못해 백지 상태에 가까운 계엄법에 대한 인식. 이게 비대칭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지식 정보의 비대칭성 안에서 검은 세력이 농간을 벌이는 겁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는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또한 해법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비대칭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엄법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군사 반란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훈교육에 헌법, 계엄법, 형법상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것도 군인 모두가 충분히 숙지할 정도로 아주 많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휘관의 위헌 위법적 쿠데타 가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 근거가 생기는 거고 다수의 군인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제 김현태 단장의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제가 하나 명확하게 도출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방첩사 요원들은 해태를 했다는 게 지금 또 뉴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동원된 방첩사 요원들이 뭐 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을 먹거나 거리를 배회했다. 어제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이 점을 이제 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 저는 이것도 눈물겨운 노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경험에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방첩사가 예전에 기무사 그 조직이 해체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치껏 대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치껏 대응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칙적 대응할 수 있도록 장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명의 취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은 군인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한 밖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들인 경우에는 이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지휘관들이 몰랐을까요? 위에 스타들이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국회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아예 알려주지 않고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것을 그 부당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해움님이 교과서도 중요합니다. 군 교재에서 독도도 빠졌잖아요. 그럼 뭔들 안 뺐겠어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어휴님은 박정훈 대령은 불의에 항거했습니다. 계엄인 거 알고 행동한 사람들도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오남섭님 어제 뉴스에서 방첩사 후배 이름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심란했습니다. 술 한잔하고 겨우 진정했습니다. 라는 선배 군인의 촌철. 그다음에 소요산 꼭대기 소나무야님 정보사 선배로서 이번 사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가기밀부대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블랙비님은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3자 대면이 되겠네요. 시선 집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그 3명의 사령관이 모두 나올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유권자 등이 표결 불참에 항의하며 문자 폭탄 보내고 근조 화환 보내고 인스타에 항의글 올리고 그래서 급기야 김재석 의원이 인스타그램의 모든 게시물을 지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김재석 의원만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이후 문자, 전화가 쏟아져 휴대전화를 완충 상태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버티기 힘들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소속 의원 단체 텔레방에서 미저장 연락처 차단 앱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먼저 꺼낼 수 있는 말은 그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민심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윤상현 의원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네, 국민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의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귀 닫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항의에도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항의 그리고 더 많은 화환? 이거 말고 다르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굳이 문자를 보낼 필요도 생돈 들여가지고 근조화한 보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엄동설안에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환 투표에 붙여서 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과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른 차원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압도적 다수의 의원이 탄핵을 추진해도 막히는 이유,
그거는 민주주의의 부족 때문이다. 그 부족이라는 빈칸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바로 국민 소환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의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원을 탄핵하지 못하니까 의회의 대통령 탄핵이 지금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초 혈관이 막히니까 대동맥에서 경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작은 탄핵을 못하니까 큰 탄핵이 막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계엄정국의 끝 어느 지점에선가 만약에 개헌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 풀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꽃따라 뱅뱅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민 소환제 동의합니다라고 올려주고 계신데 반면에 담배가게 금순이님은 국민 소환제 국민들은 좋은데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좋아하니까 의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겠냐. 야당도. 문제는 여기서는 의사당 앞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개헌을 애워싸고 있는 국민 여론과 민심의 물결이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손영아님이 정치 수준은 유아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부지런한 서민과 노동자 덕으로 수출해서 달러 벌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네. 정치인들 각성하세요라고 좀 따끔한 촌철 보내주셨고 코딱지 소중해님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편해하고 좀 읍소하고 좀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왜 선거 때 재허락 안 받고 문자 보내시죠? 유권자들한테 엄청 홍보 문자 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그것 좀 생각해라 이런 거고. 그 문제는 잠시 6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그리고 박상록님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촌철 보내주셨어요. 의리 찾다가 나락으로 갑니다. 물음표. 탄핵을 못하니까 탄핵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